네, 안녕하세요. 인셉션 V2, V3 리뷰를 맡게 된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2학번 김현도라고 합니다. 네, 먼저 6가지로 나눠서 왔는데요. 서론, 배경, 실험 원칙, 구현, 결과, 결론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논문은 기존 CNN의 문제 한 개에서 출발합니다. CNN은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네트워크 깊이와 크기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연상량 증가, 메모리 사용량 증가, 학습 비용 증가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중요해졌고, 이 논문에서 적은 계산으로도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기존 모델들의 흐름들입니다. 네, 먼저 VGGNet입니다. VGGNet은 3x3만을 쌓은 단순한 CNN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조가 매우 단순하지만 연산량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V1이라고 불리는 구글넷은 인셉션 구조로 연산 효율을 개선한 CNN입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 인셉션 블럭을 도입하였고 큰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또한 차원 축소 과정에서 정보 손실 우려가 있고 구조 최적화도 부족하고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과도하게 확신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이 논문의 방향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연산량을 줄이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네, 다음은 실험 설계의 4가지 원칙입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표현 병목 현상 없애기입니다. 이제 채널 수를 많이 줄여 버리게 된다면 중요한 피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중요한 피처가 사라진다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큰 컨볼루션을 분해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논문의 아주 핵심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큰 필터를 하나 쓰는 것보다 여러 개의 필터가 더 효율적입니다. 5x5를 3x3과 3x3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 3x3은 1x3과 3x1의 더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연산량이 매우 감소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3x3의 연산량은 9이지만 3x3을 1x3과 3x1로 바꾸면 연산량이 6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둘의 연산량은 n의 제곱과 2n으로 볼 수 있고 이게 n의 값이 커짐에 따라 연산량이 매우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산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렐루 활성화 함수로 인하여 더 복잡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딥러닝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선형 구조로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활성화 함수로 못했던 표현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더 복잡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는 네트워크 내에서 고차원 표현은 국소적으로 처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국소적으로 처리하기 쉽다는 뜻은 전체 구조를 바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변에 가까운 정보를 먼저 분석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각 위치에서 더 많은 채널을 허용하면 네트워크가 여러 특징을 서로 섞지 않고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서 이후에 그것들을 더 쉽게 이용하고 전체 학습도 더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원칙으로는 네트워크의 너비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둘이 병렬로 증가할 때 최적의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제가 핵심 아이디어라고 했던 이 두 번째 원칙, 큰 컨볼루션을 나누는 것의 이제 시각 자료인데요. 이제 왼쪽을 보시면 큰 컨볼루션이 3x3으로 이제 쪼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은 이제 3x3이 1x3으로 쪼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x3으로 쪼개진 것은 대칭 컨볼루션이라고 하고 1x3으로 쪼개진 것은 비대칭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네, 왼쪽이 기본 아이디어고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모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왼쪽을 사용한 것이 V2 모델이고 오른쪽에 비대칭 컨볼루션을 사용한 것이 V3 모델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인셉션 블럭입니다. 네, 인셉션 블럭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을 병렬로 동시에 적용해서 피처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어떤 크기가 가장 좋을지 모르기에 여러 크기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일단 먼저 1 by 1로 줄이고 시작합니다. 후에 여러 경로를 나누어서 컨볼루션을 적용한 후 결합하는 구조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쪽 이쪽 보시면 이제 1 by 1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가지 가지로 시작해서 이제 3 by 3, 3 by 3 해서 마지막에 종합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오른쪽 그림도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가지만 이제 왼쪽과 다른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 by 3은 대칭 컨볼루션이고 이제 뭐 1 by 3이나 3 by 1은 비대칭 컨볼루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V2 모델이고 오른쪽이 V3 모델인 것을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리드 사이즈 리덕션입니다. 그리드 사이즈 리덕션은 피처 맵의 크기를 줄이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기존의 방식인 풀링과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을 사용하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제 풀링만 쓰면 중요한 피처가 날아갈 수 있고 스트라이드 컨볼루션만 쓰면 특정 방향 정보만 강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병렬 구조로 동시에 둘 다 처리하면서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첫 번째 경로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은 풀링을 사용하고요. 여기 두 가지 갈래는 그 컨볼루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병렬로 잘 해서 마지막에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35바이 35바이 320짜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왼쪽으로는 이제 스타이드 컨볼루션을 사용하고 오른쪽으로는 풀링을 사용하는 이런 병렬 구조로 인해서 다시 합치니까 17바이 17바이 640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뜻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시킨 것들이 V2, V3 모델인데 차이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V2는 3 x 3까지만 분해를 하였고 방금 살펴본 그리드 리덕션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1 by 1 컨볼루션으로 연산량을 감소시켰습니다. 네, 다음은 V3입니다. V3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대칭 분해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브랜치가 다양해지고 여러 컨볼루션의 조합으로 표현력이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와 그 렐로 활성화 함수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벨 스무딩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인셉션 V2는 그냥 3 by 3의 컨볼루션 분해를 적용한 모델이고 인셉션 V3는 이를 더 확장해서 비대칭 분해와 라벨 스무딩 등등을 추가하여 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벨 스무딩입니다. 라벨 스무딩은 모델이 정답을 100% 확신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일단 정답을 1에서 1 마이너스 알파로 변경 후 나머지는 이제 그 알파를 클래스 개수로 나누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게 제가 논문에서 수식이 엄청 가득가득 했는데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간단한 예시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만약에 저렇게 밑에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1, 0, 0, 0, 0,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1이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A를 0.1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이제 1 빼기 0.1은 0.9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1이 0.9가 되겠고, 이제 클래스 개수가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0.1을 5로 나눕니다. 그럼 0.02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을 나머지의 값들에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0.9, 0.02, 0.02, 0.02, 0.02가 되는데, 이제 이 위에 거를 말고 이제 밑에 거를 정답으로 생각을 해서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킨다면 이제 과적합이 감소가 되고 일반화 성능이 증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법이 라벨 스무딩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라벨 스무딩을 추가하였기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이 모델들의 결과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탑1 에러랑 탑5 에러를 전 요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같이 네,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탑1 에러는 모델이 하나만 예측해서 틀린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 정답이 고양이인데 예측으로는 강아지 하나만 했다면 그것은 탑1 에러에 해당이 되고요. 탑5 에러는 모델이 5개의 후보를 내서 틀린 비율을 뜻합니다. 만약 정답이 고양이인데 예측으로는 뭐 소, 사자, 호랑이, 강아지, 코끼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이제 탑5 에러가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지표들을 설명했으니 이제 표를 한번 봐볼 텐데요. 네, 이제 위쪽에 보이는 이 구글 넷이 아까 제가 V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표들이 다들 그 차근차근 그런 기법들을 구글 넷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V2에 뭘 적용하고 뭘 적용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맨 마지막이 V3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V1 모델에 비해 타본 에러가 29%에서 21.2%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탑5 에러도 보면 9.2%에서 5.6%로 아주 매우 높은 성능을 보여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두 표들은 이제 다양한 모델들과 함께 비교를 한 표인데요. 이제 VGG를 보시면 탑5 에러가 24.4%였는데 자, 인셉션 V3는 무려 18.77%로 그다음에 탑1 에러도 6.8%에서 4.2%로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아까 제가 앞서 소개드렸던 VGG 내과에서도 이제 차이가 매우 크게 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는 이 실험을 통하여 비교적 적은 양의 학습 데이터로도 고품질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